네, 술자리에서 만나 즐겁게 시간을 보낸 여성이 갑자기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았냐면서 합의금을 요구해 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속 기막힌 반전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서 팀장,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부른 술자리에 그 여성을 만나게 된 거죠. 네, 12월 말이니까 이맘때쯤이었습니다. 2017년 연말에 술자리가 있으니까 좀 같이 와서 술을 마시자 이 피해 남성이 직장 동료에게서부터 술자리 제안을 받은 겁니다. 즐겁게 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전혀 일면식도 없던 다른 테이블에 여성 2명이 와서 같이 합석을 하자 그러면서 합석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 피해 남성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를 한 겁니다. 굉장히 좀 술에 만취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이 남성은 여성과 함께 모텔을 갖고 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서로 호감인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이 여성 측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 피해 증거라면서 이 산부인과 증명서도 이 남성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이 남성은 만취해서 기억이 온전치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성의 사촌 오빠에게서 연락이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직접 연락을 한 게 아니고 여성의 사촌 오빠가 이제 연락을 해서 내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연락도 안 받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죽일 수도 있지만 사과부터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성폭행은 최하 징역 2년이니까 회사도 해고되고 또 소문이 나면 인생을 망칠 건데 당신이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합의금으로 1억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사실상의 내용이 협박이죠. 네. 근데 이 사촌 오빠의 정체가 또 조폭이었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 사촌 오빠가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실 다른 것보다 가족이나 직장에 좀 소문이 날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거액의 돈을 건네주게 된다면서요. 합의금.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이제 그 피해 당했다 진단서까지 받고 조폭들의 인상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또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태고 더군다나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사건 하다 보면은 사촌 오빠라고 온 사람은 다 가짜예요. 친오빠예요. 사촌 오빠는 다 뭐 남이 사촌 오빠를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많죠.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협박을 하고 진단서도 보여주고 협박을 하니까 그리고 대기업 다니면 여러 가지로 이건 있습니다. 옛날에 간통죄 같은 건 합의하면 끝나지만 성폭행은 지금 큰일 나잖아요. 간통죄 없어졌지만 그러다 보니 거울 먹었는데 1억을 요구하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7천만 원 정도를 현금화랑 만들어가지고 준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내가 보기 그래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피해자하고 진단서가 있다든지 조폭이라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협박하게 되면 대부분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실제로 합의금 주는 경우 저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소문날까 두려워서 분명히 합의된 성관계나 뭔가 성추행이 아니었는데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냥 합의금을 덜썩 주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성범죄 같은 경우도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 알려지면 굉장히 본인도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다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오빠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 네 연봉을 알고 있다.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했죠. 여기에다가 사촌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죠. 또 사촌 오빠가 조폭이라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이 사람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도 못 다니게 하겠다. 다 알리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이 현금으로 7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건넨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그 다음 해에 또 비슷한 일을 겪는다고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남성에게 계속 닥치는지 남성은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문의 술자리에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역시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였는데 나이트클럽을 함께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여성 2명이 함께 흔히 부킹이라고 하죠. 함께 합석을 해서 술을 마시자 해서 역시 술을 마셨고 그날도 좀 호감 있던 여성과 관계를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그러니까 술자리에 없던 다른 남성이 그쪽에서 좀 항의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때는 좀, 뭔가 이상하다, 좀 눈치를 채고 합의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거짓말처럼 같은 일을 2번이나 당한 겁니다. 이쯤이면 꽃뱀에게 내가 뭔가 얕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것 같은데
더 큰 반전이 숨어 있었다면서요. 알고 봤더니 네. 이것들은 모두 짜여진 각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동료의 지인과 함께했던 이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동료와 그 동료 지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노리고 미리 마련해둔 자리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모든 계획을 이 남성을 술자리로 불러내서 하려고 했던 그 직장 동료와 동료의 지인이 꾸민 건데 사실 총책은 친구의 지인, 동료의 지인이었고요. 네. 동료는 이 지인을 불러내는, 그러니까 동료는 동료를 자기 불러내. 피해자를 불러내는 이런 네.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우연히 합숙하게 될 알았던 그 여성도 알고 보면 미리 섭외된 소위 꽃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성과 술자리를 합숙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짜고 술에 취한 이 피해자 남성을 여성과 인근 모텔로 동료와 동료 직원이 데려다 주고 이 여성은 미리 짰던 계획대로 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이후에 조폭을 사촌 오빠라고 얘기해서 함께 협박을 했던 겁니다. 네, 실제로 두 자리 모두 그 직장 동료와 함께했던 자리였네요. 그야말로 직장 동료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다고 합니까? 직장 동료는 네. 돈이 필요했고 아마 그 피해자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그 직장 동료가 한 번 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협박하게 되면 돈이 나온다고 착각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똑같은 범죄, 이 수법 범죄라고 하는데 똑같은 수법으로 또 범죄를 하게 된 거죠. 네.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남성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한다는 게 너무나 못된 사람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정을 잘 네. 알았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장 동료는 돈이 꼭 필요했고 그 직장 동료의 지인이라는 그 협력업체 직원이 이게 총책 역할을 했던가 봐요. 근데 협력업체로 있으니까 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도 연봉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고요. 회사 분위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서 뭐 공무원이나 그 교사들 이런 경우엔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정말 큰 낭패죠. 그러니까 해고도 당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시 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처럼 이 대기업에도 이런 품위 유지 의무 같은 그런 사규가 있죠. 내부에 사규가 있으니까 협력업체인 그 총책 그리고 직장 동료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사규를 다 잘 아는 거예요. 직장 분위기도 직장도 뭐 아주 자유로운 데도 있지만 대기업 중에 이런 게 소문만 퍼져도 인사 고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사표를 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회사 분위기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드라마 보면 항상 회사에 가서 막 난장을 피우면서 뭐 합의금 달라 뭐 네.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회사에 그게 알려지는 게 대기업 직원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그게 또 회사 분위기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그게 엄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한번 해보니까 쉽게 돈이 나오니까 또 이제 자기들이 돈이 필요할 때 ATM기처럼 생각한 건가 봐요. 네. 이 직장 동료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단 결국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 동료와 지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징역 1년 9개월 그리고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둘이 함께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공동공갈 혐의였고요. 여기에 같이 가담했던 그 여성과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2차에만 가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재판부가 이렇게 선고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계획적으로 거액을 갈취하고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일당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형이 너무 높다라고 감형을 요구하면서 항소장도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처음에 합의금으로 7천만 원을 주었잖아요, 여성에게. 그러면 그 합의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선고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같은 경우에 네. 이제 피해액이죠. 공동 공갈에 당한 피해액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사상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이런 사기 집단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